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씩 책을 드렸는데 8월 1일 날 처음 나온 책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프린트물로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었는데 이제 좀 시기가 됐다 그래서 요번에 책을 집필을 했어요. 왜냐면 책을 집필하면 이 내용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좀 많이 꺼려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집필을 해서 총 2,500부를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500부를 저희가 무료로 나눠드리는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는 올해 이제 16년 됐습니다. 16년 동안 다른 건 하지 않고 군 교육 전문 쪽으로만 전국에 현재 12개의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S대학교, K대학이라고 하니까 또 인서울이거든요, 여기가. 그러니까 서울대로 생각하시는데 서울대는 아니시고요. 예, 서울에, 인서울에 있는 종합대학. 제가 이제 군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 K대학도 역시, K대학은 하루씩 겸임 교수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교육 분야에서는 제가 사교육 교육 다 하니까 사교육 분야에서는 군 인력 객도를 가장 많이 양성하지 않았냐. 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고 박사과정도 논문 작성을 할 때에도 요 관련된 내용으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마치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무원 면접 우선 실시 방법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선 여러분들 서류 전형 내셨나요? 면접 접수할 때? 아직 안 되셨죠? 합격자 발표가 나면 4일 동안 여러분들이 서류를 내셔야 돼요. 4일 동안. 자, 어디에 서류를 내시냐? 방첩사령부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4일 동안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서류를 그때 잘 신원조회서를 작성해 내시고 또 여기서 말하는 서류정 중에 하나는 바로 경체를 말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경체가 있으실까요? 네, 한 분 좋습니다. 네, 한 분 좋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공채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제 한국말을 못 알아들으시거나 둘 중에 하나이실 건데 네, 한 분이시고 경찰 어떤 쪽이세요? 지도직렬. 지도직렬. 굉장히 어려우시겠네요. 네, 지도직렬이 있습니다. 어떤 경력이 있으세요? 실례지만. 항공촬영. 항공촬영 하셨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지도직렬 군무원을 만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의 참모총장 비롯해서 포스타가 몇 명이 있으실까요? 대한민국에. 몇 분 있으세요? 8분이었는데 한 분이 줄어서 7분이 되셨죠? 그만큼 어려우신 분이세요. 뵙기가. 네. 자, 서류 전형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챙기셔가지고 방첩사령부에 신원조회서를 잘 제출해 주시고 그 요령을 모르시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그런데 필기시험 모두 합격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미리 필기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다다음 주에 나오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실기시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시죠? 실기시험. 그렇죠? 네. 그럼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이 면접 수업입니다. 이 면접시험 조금 전에 우리 민진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면접시험 뭐를 측정하는 거냐? 이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냐를 보라는 거예요. 이 직무를 수행만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아주 잘 수행하는 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아마 그분이 여기 오셨을 수도 있는데 이 직무 수행 능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만 어필하면 되는데 너무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타겟이 돼요. 그 이유를 이따 제가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적격성을 검토를 한다. 즉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냐? 자, 중요한 겁니다. 적합하다, 부적합하다를 판단하는 거지 이 직무를 정말 수행을 잘해서 대한민국 국방력을 엄청나게 높여서 적화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군무원 면접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여러분들은 군무원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군무원으로 들어가서 엄청나게 군 조직을 개편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거죠. 불가능합니다. 그럼 나는 이 조직에 들어가서 융화돼서 크게 문제없이 맡은 바 임무 수행을 충실히 끝내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거를 목적으로 두시는 게 면접에서 가장 좋다라는 거죠. 너무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결혼하신 분들 있고 안 하신 분들 계실 텐데 소개팅을 나갔는데 나는 지방대 나왔는데 소개팅 나온 여성분이 하버드 나왔대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시대요. 나는 커말 자격증이 있는데. 네, 그리고 차를 벤츠 끌고 왔대요. 저는 BMW 타고 갔는데. 버스 타고 왔대요. 버스 타고 걸어왔습니다. 그러면 우선 거기서부터
이 사람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군무원 면접은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꼭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래서 군무원 임무 수행이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자기 자랑식의 면접은 오히려 면접관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면접 끝나고 오시는 분이 전화가 와서 저한테만 면접관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속 꼬리 질문해서 저는 답변을 잘했다. 또 어떤 분은 저 질문 5개밖에 안 받았다. 너무 저한테 관심이 없다. 누가 합격했을까요? 두 번째 말씀드린 사람이 합격을 해요. 나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타겟이 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1차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슈퍼스타 K에 나가가지고 허각처럼 보일러 배관 청소하다가 오직 노래를 잘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1등만 존재하는 면접을 뽑는 거라면 무리수를 던져야죠. 근데 우리는 1등을 뽑는 면접이 아니다라는 거죠. 13명 중에 3명을 떨어뜨리고 10명을 뽑는 겁니다. 우리는 그 3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꼭 좀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을 하셔서 면접의 방향을 잡아주세요. 누차 얘기해도 이게 안 되시는 분은 안 돼요. 성격 때문에. 그래서 절대 말 많으신 분들은 말수를 줄이셔야 돼요. 최대한 줄이는 게 여러분들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절차는 필기 끝나셨고요. 필기 끝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원조회 들어갑니다. 이 신원조회는 안보지원사에서 이름이 바뀐 방첩사령부를 어디서 내시는 거예요. 그때 조회하는 게 두 가지겠죠. 범죄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공무원 인사법 제33조에 보면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면 무조건 아웃되겠죠. 그리고 개인 신용정보 조회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레이트 24 접속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용정보를 동의하는 동의서를 제출을 같이 하셔야 돼요. 오래 걸리진 않고요. 전부 정부24라든지 크레디트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 한두 시간이면 전부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적격 처리가 되면 면접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혹시 면접을 봤는데 그 이후에 신원에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역시 면접도 취소가 된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신원에서 많이 떨어뜨리진 않습니다. 과거에는 사돈의 8촌까지 친일파를 확인했었는데 그게 전부 위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만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래서 전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북한에서 넘어오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걸릴 만한 거는 크게 없으니까 부담 없이 가시면 되고, 자, 별로 이렇게 유머가 저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저를 못 보셔서 이제 언젠간 맞을 거라 생각을 하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럼 면접 보게 되겠죠. 면접은 혼자 들어가십니다. 1대 다예요. 군무원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에 보면은 2인 이상이 면접을 보게 돼 있어요. 면접관 2인 이상. 그런데 면접관 2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명이 면접을 보면 뭐가 문제냐면 과반수 이상이 가를 주면 과락이 되거든요. 2명 중에 1명만 가를 주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인 경우는 거의 없고요. 3명입니다. 3명. 그리고 5급 이상은 4명이 면접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명에서 4명 정도. 육군만 130% 선발인데 통상적으로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하기 때문에 1.3배수가 아니라 1.4배수 정도 여러분들이 직렬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생각하시면 되고, 필기 모두 동점자 처리하고 면접 50%, 필기 50% 이렇게 바뀐 게 2019년이에요. 별거 몇 년 안 돼요. 과거에는 어땠냐면, 과거 얘기에 자꾸 죄송한데 필기는 최종 합격에 아예 반영을 안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3년 전까지만 해도 필기는 붙으면 끝난 거였어요. 그냥 오직 100% 면접으로만 최종 합격을 가렸어요. 그럼 누가 합격을 많이 할까? 그러다 보니 군 출신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는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말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5대5로 바꾼 거예요. 필기 50%, 면접 50%. 다른 어떤 공무원에 비해서 군무원은 면접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가장 높아요. 상당히 비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이 신체검사에서 부적격 나오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이 신체검사는 뭐 하는 거냐면 면접에서 최종 합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공무원 신체검사를 받아서 확인증을 제출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 공무원 신체검사는 여성인분들은 빈혈로 재검이 뜨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 남성분들은 면접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매일 술을 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혈압이 너무 높아서
부적격 나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가급적 지금 컨디션 좋을 때 6개월 이전 것만 제출하면 되니까 지금 해놓으셔도 됩니다. 알겠죠? 미리 해놓는 게 추천드려요. 나중에 술 많이 드실 거면 미리 좀 여러분들이 발견 받아놓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이 확인증 기간이 얼마 안 돼요. 5일인가 6일인가도 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부적격 나가서 재검 뜨면은 그 기간 내에 제출 못하면 그냥 끝나게 돼요. 그래서 미리 좀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주시면 돼요. 어디서 해야 되느냐? 동네 병원 가시면 돼요. 동네 의원급에서 다 하고요. 전화해 보셔가지고 공무원 신체 검사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오라고 해요. 당일날 끊어주는 데도 있긴 있는데 조금 비싸요.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한 2, 3일 정도 걸립니다. 신체 검사 받고 피검사라든지 여러 간단한 측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좀 끊어놓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 부분 오셨으니까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면접 필기 합격자 중에 신원 진술서를 제출하고 신원에 문제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만약 신원에 문제가 있다고 발생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가 돼서 면접에서 아예 응시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면접관 2인에서 5인은 법적인 부분이고 보통 3인에서 4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혼자 들어가서 여러 명의 면접관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블라인드 면접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이름, 직렬, 직급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해 많이 하시는 게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군인인 거 얘기해도 되느냐, 내 학교 이름 얘기해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것은 이해관계 충돌법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 친구 자녀를 면접 볼 수가 없어요. 아는 지인을 면접 볼 수가 없거든요. 제가 면접관이라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데, 만약에 블라인드 면접을 할 때 면접관 중이나 누가 혹시 누구 아냐? 라고 할 때 네, 압니다. 그래서 알게 되면 면접관은 그 면접을 볼 수가 없어요. 아는 지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블라인드 면접은 내 학교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기준이 없어요. 아버지가 군인인 거 얘기하지 말라는 기준이 없어요. 다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저희 아버지는 장교 출신으로 저에게 군무원을 추천해 주셨다. 군무원 면접관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면 얘기하면 좋은데,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 성함이 어디고 어디 부대에서 현재 근무 중이시다. 그러면 면접관도 군인일 건데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말리는 거죠.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아버지가 군인이면 군인이 한두 명이에요. 지금 53만 명인데 군인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가 군인이시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군대에 대한 동경심을 가져왔고 아버지가 저를 추천을 적극적으로 했다. 그럼 면접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전혀 상관없어요. 학교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이름을 얘기했는데 혹시 면접관이 나랑 같은 학교 나왔네? 이렇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이름을 얘기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디에도 군에서는 학교 이름 얘기해라 말해라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이름을 얘기했을 때 뭔가 도움이 된다면 하셔도 돼요.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항공직렬이다. 그럼 저는 항공대학교 나왔다. 면접관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항공직렬 지원했는데 항공대 나왔어요. 얼마나 면접관에게 이야기가 좋습니까? 그러면 하시는 게 좋은데, 굳이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얘기해서 괜히 마이너스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알겠죠? 그런 이해에서 생각하시면 되지, 전혀 뭐 어떤 기준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정해 놓을 수도 없고요.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이름, 직렬 이거밖에 몰라요. 자기소개를 보면서, 자기소개서 내셔야 되거든요, 이제요. 자기소개를 보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지 않습니까? 네, 질문하지 않습니다. 아예 군무원 면접관은 자기소개를 볼 수가 없어요. 일반 공무원이나 일반 경찰 같은 경우 또는 일반 지방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소개를 보고 거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군무원 면접은 자기소개를 제출하는 거는 8월 18일부터 제출하셔야 돼요. 4일간. 아주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형식적인 부분이고, 자기소개서가 군무원 면접관에 전달이 되질 않아요. 시스템적으로 아예 불가능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자기소개를 첨삭을 받고 돈 5만 원 주면 첨삭해 주시더라고요. 뭐하러 그걸 하냐라는 거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면접 볼 때 자기소개도 보지 않는다. 철저하게 그 사람의 이름, 직렬 이외에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팩트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자, 몇 퍼센트 선발하는지는 아시죠? 육군만 130%요. 육군은 왜 130%입니까? 원래 육군은 재작년까지 150%였어요. 원래.
끝내는데 너무 인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에는 5주간 면접 봤는데 이번에는 4주간 면접이더라고요. 5주 면접 볼 때 정말 별일이 다 있었어요. 6,400명 뽑을 때 너무 인원 면접 대상자들이 많이 10,000명이 넘어가니까 한 명씩 들어가는데 10,000명 봐야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건대학교 사범대에서 면접을 봤는데 뒤에 갈수록 계속 딜레이가 돼서 나중에 차량직 1,000명 뽑는 시절이 있었거든요. 재작년에. 그때는 질문 정말 3-4개밖에 안 했어요. 자기소개도 하지 말고 왜 지원했냐? 전공 하나, 마지막 할 날 뭐냐? 이렇게 하고 나온 수험생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면접 보고 와서 군무원 면접 별거 아니다. 너무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끝난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경우는 합격을 더 많이 했죠. 그래서 줄인 거예요. 130%로. 나머지 군은 3일에서 5일 정도 면접 보거든요. 19일부터 시작을 하죠. 화요일부터. 나머지 군은 150% 선발을 합니다. 만약에 아까 지도직 올해 몇 명이죠, 경체? 한 명. 그러면 2명을 더해서 필기를 3명을 붙이는 거예요. 내용 이해되시죠? 그래서 3인 이하인 거는 2명을 더 더합니다. 150%, 130% 어렵잖아요. 그래서 2명을 더 붙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군무원 1년의 시험이 몇 번 있습니까? 하면 군무원 1년의 시험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여러 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군무원의 3가지가 있어요. 이 2가지 군무원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은 일반 군무원이세요. 일반 군무원. 그래서 일반 군무원은 1년에 2번 있어요. 전반기 시험이 있고 후반기 시험이 있어요. 전반기 시험은 공채, 경채를 같이 뽑아서 필기 시험이 들어가서 필기 50%, 면접 50%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험이 전반기 시험이에요. 후반기에도 있습니까? 후반기에도 있어요. 11월, 12월 달에 군무원 시험이 있어요. 그때는 공채가 없고요. 경채만 뽑습니다. 경채만. 그래서 그 경채에서는 필기가 면제예요. 필기 면제이고 오직 면접으로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1년에 2번입니다. 2번. 그럼 나는 경채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 질문을 하세요. 경채 질문이 되는 경우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시면 돼요. 상근직으로 근무하셨어야 됩니다. 하루 8시간 이상. 2년 이상 있으면 8급 7급, 8급 9급, 4년 이상 있으면 6급 7급에 경채 지원이 가능하시고, 두 번째,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또 경채 지원이 돼요. 세 번째, 학위가 있으면 또 경채 지원이 돼요. 학위. 석사, 박사 이상의 학위. 그래서 그거는 운대도 좀 맞아야 돼요. 운대가. 그래서 뽑는 운대에 내가 전공을 갖고 있는 거에 이 동일한 경채가 있으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2020년이네요. 벌써 3년이 지난 얘기인데 2020년에 후반기 시험이 처음 시행이 됐어요. 원래 19년에는 공채도 후반기에 시험 봤어요. 19년에는 1년에 2번 시험 봤어요. 필기 시험을. 근데 이 2020년에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영양사가 있지만 영양사는 어떤 그 음식에 대한 어떤 커리를 짜는 거고 실제 부식 주문이나 이런 것들을 그 아주머니들이 하신대요. 그분들은 그냥 계약직 아주머니들이거든요. 상근으로 일하시지만.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급식소에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부식 지원 신청하고 부식 받고 하는 업무를 하셨잖아요. 그분들이 대거 군수 7급에 합격하셨어요. 어떤 한 분이 이거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해서 저랑 같이 내보자 해서 이분 때문에 그 친구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전부 경채에 원서를 냈어요. 한 명 빼고 다 붙었습니다. 최종 합격. 왜 지원자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잘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학교 급식소에 일하시는 분들도 군수 7급을 합격한 사례가 있으니까 너무 여러 방면으로 민간 경력을 인정을 해줍니다. 요즘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올해 당연히 붙어야 되겠지만 후반기 혹시라도 내가 갖고 있는 스펙이 후반기 시험이 되면 혹시 9급이시다면 이때 보통 7급 많이 뽑으니까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겠죠. 자, 전반기 시험은 그렇고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면접 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을 합니다. 면접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최종 합격자를 가리는데 문제는 뭐냐? 면접 점수 공개가 되나 안 되나요? 안 돼요. 이건 비공개 항목이에요. 면접 점수는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절대 전화하셔가지고 내가 왜 면접에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군에서 관리할까 안 할까요?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이 군에 전화하셔가지고 따지거나 왜 내가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아예 군무원 될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혹시 내년에 또 보실 거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핸드폰 번호 다 갖고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함부로 전화해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어차피 법으로 정해졌어요. 면접 점수 공개 안 되는 거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인데 시간이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자, 군법 면접 시험 평정 요소. 아까 우리 민진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5가지 요소인데 이 5가지 요소는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는 무조건 외우세요. 왜 평정 요소인데 내가 외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하나의 소스를 드릴게요. 힌트를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대학에서 강의도 하지만 사교육을 같이 하기 때문에 면접위원으로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저희 학교에 많은 동료 교수님들이 군법 면접 시험을 많이 가세요. 실제로 군법 면접 가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 분들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이 5개 평정 요소를 받고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체크를 해달라고 면접 담당자가 이야기를 해요.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평정 요소로 아예 보여드릴게요. 자, 요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잘 보세요. 이 5가지 평정 요소가 있고요. 이 평정 요소마다 수음의 양가 5, 4, 3의 1을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군법 면접관 분들이 전문 면접관일까요? 전문 면접관이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군법 면접관 분들은 전문 면접관이 아니에요. 갑자기 3일 놔두고 연락이 와요. 3일 후 혹시 이틀 가면 면접 진행해 줄 수 있느냐? 연락이 와요. 가는 거예요. 전문 면접관이 아니세요. 군인 그리고 양쪽에 교수님 또는 현재 군무원분이 오시기 때문에 전문 면접관이 아니세요. 그럼 전문 면접관이 아니기 때문에 열정은 있으신데 뭐를 평가해야 되는 내용을 해본 적이 없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10분 동안 이야기한 내용을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하시라고 하는 하나는 여기 평정 요소들에 있는 단어들을 대답을 해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용어를 써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4번에 창의력이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체크하래요. 자, 창의력, 발전 가능성을 10분 동안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을. 여러분들이 창의력이 있는지, 앞으로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고 여기서 5, 4, 3, 2, 1을 10분 동안 알고 적냐고요. 그럼 물어봐요?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창의력을 발휘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 대답을 듣고 항목에 체크를 하겠지만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질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질문을 하고 면접관이 그냥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를 체크하는 거예요, 알아서. 16년간 해봤어요, 제가. 저도 이걸 정말 많이 해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느낌은 기억나는데 단어들 다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면접관이 점수를 잘 끌어올리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에 있는 단어를 써가지고 답변을 준비하시라는 거죠. 그래야 맞다. 이 친구 창의력 아까 이야기했지. 창의력 사례 얘기했지. 그래서 우를 줄 거 수를 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게 해답인데 해답에 있는 걸 보고 정답을 이야기하면 되는데 해답은 놔두고 굳이 다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솔직히 면접관 지루하거든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요.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요. 어차피 다 기억도 못해요. 얘가 얘기했나 딴 사람 얘기했나 다 몰라요. 그러니까 가급적 여기 있는 거 위주로 꼭 답변을 앞으로 준비를 해가세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꼭. 알겠죠? 자세가 좋고 인사를 잘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을 뽑을 거니까 여기 있는 걸 뽑는 거예요. 꼭 여기 있는 내용을 잘 체크해가지고 외우고 답변을 준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5가지 평정 요소도 꼭 기억을 하시고 이 준법성과 도덕성이 5번에 들어간 거는 2020년 7월 달에 개정돼서 들어갔습니다. 뭐 알 필요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점수는 5, 4, 3, 2, 1 주게 돼 있고요. 총 25점 만점이고 과락 기준이 있습니다. 재작년, 즉 2021년 전까지는 10점이 과락이었는데 15점으로 바뀌었어요. 15점이면 뭐죠? 수미양가 중에 미입니다. 미. 그래서 15점 미만, 미까지는 괜찮은데 양가는 과락으로 떨어져요. 과거에는 가만 떨어졌는데 양가는 떨어져요. 평점 15점 미만, 그리고 과반수, 면접관 과반수가 1개 이상을 가를 준 경우. 그러니까 2명일 때 과반수를 1명만 가지면 떨어지는 거니까 3명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2명이 가를 주면 떨어져요, 그냥. 또는 면접관 1명이 2개 이상의 항목에 가를 준 경우, 이런 경우도 과락으로 떨어집니다.
알겠죠? 꼭 기억을 하세요. 근데 면접관이 가를 많이 줄까 안 줄까요?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학생의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라면 가를 많이 줄 것 같으세요? 안 줄 것 같으세요? 잘 안 줘요. 가를 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딴소리 한 경우. 딴소리 한 경우. 우리는 북한을 찬양해야 된다. 김정은이 너무 헤어스타일이 멋있다. 이런 얘기하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죠. 사상이 잘못됐으니까. 또는 질문을 했는데 아무 대답 안 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질문했는데 가 줄 수밖에 없죠. 왜 그런 경우는 가를 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가를 주게 되면 사유를 써야 돼요. 면접관도. 면접관이 사유를 쓰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니까 그냥 양 줘버리는 거예요. 어느 얘기하면 그냥 양을 줘버리는 거죠. 가를 잘 안 주고요. 사유 쓰기 싫으니까. 그래서 가급적 이런 가를 맞는 행동은 진짜 안 됩니다. 아무 대답 안 하고 있거나 사상이 잘못됐거나 그러시면은 절대 안 돼요. 혹시 이 자리에 오늘 신청 인원이 100% 다 왔어요.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위쪽에서 내려오신 분이 계시다면 네, 조용히 나가셔도 됩니다. 알겠죠? 조용히. 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평정 요소가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면접관들은 점수를 어떻게 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질문. 올해도 무조건 나오는 질문 하나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를 말해보세요. 이거 무조건 나오거든요. 이거는 해마다 나오세요. 해마다. 안 바뀌어요. 무조건 나와요. 왜? 면접관이 군인이거든요. 군인과 군무원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간호사랑 의사랑 사이가 좋을까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저랑 와이프랑 사이가 그거 아니죠. 예. 자, 그래서 군인과 군무원의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 평정 요소 5가지 중 어느 곳에 점수를 부여할까? 답은 질문마다 5개의 평정 요소를 각각 점수를 부여한 건 아니고 잘 보세요. 전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면접관이 임의로 판단해서 주게 돼 있어요. 5개 항목에 임의로 판단해서. 그래서 중요한 건데요. 어느 하나의 질문을 답을 못한다고 해서 평정 요소 중에 점수를 가름맞는 거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질문에 답을 못한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답을 못한 질문이 있으면 다른 질문을 차분히 답을 잘해서 충분히 내 이미지를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너무 하나의 질문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5가지 중에 내한테 전공 질문 들어왔는데 작년에 늘 나왔던, 저는 이제 경영학을 가리키니까 하스버그의 이 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에서 필기 시간에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인 질문인데 너무 긴장을 해서 면접 때 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스버그의 이 요인을 모른다고 해서 면접을 떨어뜨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스버그의 이 요인을 알아야고 우리 군수 군무원 면접 임무 수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몰랐을 때 그 반응과 행동,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라고요? 질문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거, 또는 틀린 답 이야기하는 거, 그게 제일 싫어하거든요, 면접관들이. 면접관분들은 얘기를 듣는 걸 좋아할까요?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할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면접관은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할까요?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할까요? 하는 걸 좋아해요. 왜요? 아저씨들이거든요. 아저씨들. 면접관 분들이 50대, 60대 아저씨들이에요. 대부분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이야기 듣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저희 이제 학교에 동료 교수님들하고 식사할 때 가면 너무 힘들어요. 얘기를 엄청 하시거든요. 네, 계속 듣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얘기하시는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면접생이 뭔가 내가 아는 지식을 하나 잘못 틀리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거에 강의가 시작돼요. 그래서 면접이 끝나는 경우도 의외로, 그러니까 계속 면접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계속. 어차피 교수 한 명은 껴있으니까 거기에요. 그러니까 부탁드리는데 아무 대답 안 하는 거랑 그리고 틀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을 모르는데 그 방법은 뒤에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지만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지 이건 뒤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군무원 면접관은 누구냐? 학식이 있는 사람,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실무에 정통한 사람.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결론 말씀드리면 가운데 군인, 중령, 대령은 잘 안 와요. 대령은 잘 안 오고 소령이나 중령급이 많이 면접을 오고, 중령급이니까 한 제 나이 정도 돼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리고 왼쪽에는 교수님이 오세요. 대부분 이제 60대 전후가 되셨겠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국무원일 수도 있고 다른 민간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민간 전문가는 누구냐? 민간인을 쉽게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민간인의 경력을 쉽게 인정을 못해서. 그래서 다른 공무원, 다른 직 공무원 분들이 또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면접관을 잘 만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왜 그런지 이제 설명 드려볼게요. 여러분, 군무원 면접은 정말 다양한 사람을 측정을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라는 거에 엄청나게 어긋납니다. 왜 그러냐면 군무원 면접실, 특히 육군 같은 경우에는 면접실이 몇 개일까요? 몇 개일까요? 모건대학교에서 볼 때는 13개. 작년에 인사사에서 봤는데 거기서는 10개에서 12개예요. 면접실이요. 다 동일한 직렬이에요. 요일도 다 달라요. 여기 군수가 아마 제일 많으실 거예요. 517명이니까 요번에 아마 8,000명 정도는 필기 합격시킬 거예요. 8,000명이 한 명씩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육군 군수에서. 이거 언제 면접 다 보냐고요. 그런데 이 면접관으로 오시는 분들이 제일 형평성이 좋으려면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면접관이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해야 형평성이 맞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약 2주간 볼 거야 아마. 이번에 군수 9급은요. 2주간 10개의 면접실에 한 면접실에 오전에 3개, 오후에 3개도 보통 6개에서 8번 들어가는데 면접관이 또 2주간 있는 것도 아니고 2, 3일밖에 안 해요. 하루만 하는 면접관들도 있고 채점 이원이 다른데 질문도 다른데 어떻게 이게 형평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나왔던 게 뭐예요? 광주 전남 지역의 합격생이 94%, 나머지 지역, 수도권하고 경상도 지역이 40%대 나와가지고 국감에서 한번 문제가 됐었잖아요. 아마 기사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YTN이랑 연합뉴스에 나와가지고 아니 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이날 시험 본 사람은 94% 합격수를 주고 다른 요일 날 시험 본 사람들은 왜 40%를 주냐 논란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광주대학교, 그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광주에 있는 모 대학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3일간 면접봤는데 그분이 면접 점수를 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합격성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경영학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제할당법이라는 걸 써요. 이제는. 강제할당법이 뭐죠? 강제로 합격생을 실마다 조정을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리고 과거에는 지역별로 면접을 봤어요. 지역별로. 자, 서울 월요일, 경기도 화요일, 대전 수요일 뭐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형평성이 또 어긋나잖아요. 면접관에 따라 차이성이 있을 거고. 그래서 전부 랜덤으로 바꿔서 강제할당이에요. 66%씩. 아시겠죠? 그래서 강제할당하니까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나마 그게 형평성을 줄인 거예요. 그나마. 과거에는 좀 안 그랬는데. 알겠죠?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그저께 대전 면접 보고 왔는데 요번에 90점 이상 맞으신 분이 있어요. 필기. 그분은 또 군 간부 출신이고 저희 대전 캠퍼스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신데 작년에도 저랑 같이 공부하고 올해도 저랑 같이 필기 공부했는데 작년에 필기 합격해서 면접을 갔어요. 군 간부 출신이니까 합격을 할 줄 알았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왜 떨어졌는데 원인을 찾아봤다. 원인을 찾아봐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요번에는 좀 90점 이상 맞아서 고수 맞아가지고 합격할 것 같긴 한데 원인은 첫째 날 첫 사람이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첫째 날 9월 4일 날 첫째 날 1번이었어요. 8시 30분 오전에.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운에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비교 대상이 없는 거죠. 면접관들이 어떤 비교 대상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에 비해서 점수를 주는데 비교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거는 첫날 첫 시간인 게 저는 제일 안 좋다고 봐요. 네.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형평성을 고려해서 표준 편차를 동일하게 맞추고 해병대는 좀 특이합니다. 해병대 해병대 있으세요 혹시 여기? 해병대 인원이 많으셔서 있으실 수도 있으신데 해병대 아무도 없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해병대는 좀 특이해요. 면접 점수를 부여를 하긴 하지만 해병대는 그 자리에서 합격이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 해병대는 순위를 매겨요. 순위. 인원이 적으니까 순위를 매기고 면접이 끝나면 면접관들에게 면접생들의 필기 점수를 다 공개해버려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내 필기 점수를 알고 있다라는 루머가 도는데 해병대의 경우에는 그날 공개하지만 면접이 끝나고 공개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대부분 육군이나 국방부 공군이실 건데 나머지 군도 면접관이
필기 점수를 알 수는 있어요. 언제요? 모든 면접이 다 끝난 다음에 점수 부여가 끝나고 그중에 면접위원장 한 명이 대표로 사인을 해야 돼요. 면접이 다 끝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분이 하시겠죠. 사인을 할 때 이분에게는 면접 필기 점수 필기 점수 공개되고 면접 점수 매긴 거랑 통합을 해서 최종 사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필기 점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필기 점수가 낮은 사람은 어차피 면접에서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알겠죠? 모든 면접이 다 끝나고 나서 면접관이 알 수는 있다. 그것도 한 명만. 알겠죠? 면접위원장만. 나머지 분들은 그냥 매기고 가시는 거고요. 그냥 점수를. 그렇게 해서 오해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공채 장소는 뭐 국방부는 용산에서 올해도 볼 거고 육군은 인사사 계룡대 이정문 충남 계룡대에서 볼 거고요. 해군공군은 대전 괴정동에 KT 인재개발은 2, 3, 4층에서 볼 거예요. 해군공군의 해병대는 덕산 스포츠에서 올해도 역시 볼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성시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경채는 각 부대에서 지원을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면접관도 가 또는 양은 과락을 탈락하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사유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면접관은 뭐를 주냐면 수, 우, 미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수, 미 중에 어디를 주겠습니까? 우리 규칙적 오류 뭐 있죠? 중심화 오류라는 게 있죠. 중심화 오류라고 해서 수, 우, 미면 대부분의 면접관들은 어느 정도 면접생이 하면 우를 주게 돼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서 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대답을 잘하고 표정이 밝고 열정적이다. 그럼 우에서 수를 주는 거고 몇 개의 항목을. 조금 못한다 그러면 우에서 미를 주는 거고 기본은 그래서 20점을 기준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참고해 주시면 돼요. 대부분 수, 미. 그래서 평정요소 20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5점, 마이너스 5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럼 군무원 면접은 일반 경찰이나 소방 면접과 좀 다른 게 바로 이 부분인데 자, 올해 저는 70점이 좀 넘을 거라고 예상은 처음에 했었는데 올해 군수 9급이 517명이기 때문에 66점 컷을 그냥 예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확진한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올해 필기 합격 최저 컷이 66점이에요. 그러면 군수 9급인 필기 합격 점수가 66점이면 홍길동은 필기 점수가 80점이에요. 그럼 몇 점이 높은 거예요? 14점. 네, 14점. 그렇죠? 66점에 80점이 14점이에요. 나는 필기 것보다 14점 높아요. 안정적일까요? 불안할까요? 안정적이겠죠. 14점 높으면. 그런데 김민족은 필기 점수가 66점이 컷에 딱 걸렸어요. 굉장히 불안해요. 아,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에요. 그래서 홍길동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면접을 그냥 대충 준비하고 김민종은 정말 열정적으로 면접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면접 점수가 20점을 기준으로 해서 홍길동은 마이너스 2점, 18점을 맞았고 김민종은 열심히 준비해서 20점 기준 플러스 2점, 22점을 맞았어요. 그럼 최종 점수를 볼게요. 최종 점수 홍길동은 76점이에요. 김민종은 77점으로 역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4점 필기 높은 거는 정말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건데도 불구하고 뒤처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무원 면접이 훨씬 비중이 더 큽니다. 공무원이나 일반 소방 경찰보다 역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면접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또 우리에게 혜택이 있죠. 좋은 부대, 좋은 지역 선택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합격 전략의 팁인데 이거는 모든 직렬에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기술 직렬, 점수가 좀 낮은 60점 이하의 직렬에 해당이 되는 건데 필기 컷에서 내가 20점 이상 높으면요. 20점 이상 높으면은 면접에서 5점 차이거든요. 면접 5점 차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무조건 과락을 면하는 면접만 하시면 돼요. 과락을 면하는 먼저. 굳이 나를 무리수를 던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필기 컷보다 20점 높으면 그냥 과락 면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오해될 만한 거 다 빼버리고요. 그리고 한 8점 정도가 높다. 그러면 우를 맞아도 무조건 합격이래요. 20점만 맞아도. 아까 20점 맞으면 무조건 합격이었어요. 우를 맞는 전략. 8점 미만으로 높다. 그러면 수를 맞을 수 있는 전략. 조금은 무리수를 좀 던져야 되겠죠. 그래서 좀 고득점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좀 써서 준비를 하시고 이거는 직렬과 급수와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준비물은 제가 유튜브에 찍어 올렸으니까 응시표, 신분증, 검정볼펜 가져가시면 되고 혹시 국방부 7급 공채가 있으십니까? 국방부 있으세요? PT 면접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PT의 주제는 작년, 재작년, 2년으로 나온 거는 군무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세요. 이게 질문이었어요. 물론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대표적인 게 그거였거든요. 군무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5분간 발표하는 건데 25분 동안 종이랑 볼펜을 주고 쓰라고 해요. 25분 동안 써요. 열심히 써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 읽어도 되고 그냥 내려놓고 해도 되고요. 그래서 개별 면접은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적어놓은 거 읽은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전혀 긴장하지 마시고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러면? 주제들만 미리 알아가면 되겠죠. 그렇죠? 미리 역대 기출문제만 알아가시면 돼요. 역대 기출문제. 아마 제 생각에는 요번에 나올 만한 거는 그거죠. 여러분 다 준비해 가셔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요즘 이슈되는 게 있죠. ROTC를 추가 모집합니다. 그거는 육군사관학교를 추가 모집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느낌이 없어서 그런데 전체 장교의 70%가 ROTC, 학군장교거든요. 근데 추가 모집한대요. 지금 중대장이 없어서 난리예요, 장교들이. 부사관 충원율이 60%대까지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냐? 이런 이슈되는 질문들을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참고해 가시면 돼요. 그런 것도 주제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최종 합격 후에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갑니다. 최종 합격 후에 근무지 배정 어떻게 되느냐? 이제 중요한 부분이니까 국방부는 최종 합격하면 용산에 다 모입니다. 합격생들. 다 모여서 50분 동안 설명 들어요. 50분 설명 듣고 직렬별로 소그룹으로 모여요. 소그룹 모여가지고 이미 순번이 짜져 있어요. 국방부는. 내가 몇 번인지의 순번이 정해져 있고